네,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3,000포인트 딱 두 걸음 정도 앞둔 상황에서 마무리 지었고요. 오늘은 2,945선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다행히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움직임이고요. 환율이 좀 올라왔어요. 1,374원까지 좀 올라오면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도 현물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.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순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선물 쪽은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세 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증시도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다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아직 오전이지만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. 물론 우리 시장도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개별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부분들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이 훨씬 더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유가 이제 급등이라든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영향은 좀 받겠지만은 그 이제 하단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. 어제 이제 3,000포인트를 강하게 조금 넘어섰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좀 간발의 차로 3,000까지는 넘지 못하고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보합권입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확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방산 쪽은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이오 쪽, 특히나 이제 중소형단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방사는 계속해서 조선 쪽과 함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개별 이제 테마주들이 상당한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쪽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왔던 화장품, 엔터 이쪽이 많이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만 비중을 크게 실으시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좀 기회 주는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못 담았던 종목들을 담는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. 일단은 큰 금액의 매수 대기 자금이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앞서서 이제 평가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시자마자 시장 돌아섭니다. 지금 0.14% 강보합으로 올라오고요. 코스닥도 0.44% 강보합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서서 이제 못 갔던 종목들 좀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도 업종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, 조선 이런 종목들도 사실 워낙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다 보니까 못 담았다면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걸까요? 네,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이제 모든 주식이 저점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저점 잡기에는 지수 따라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특히나 이제 뭐 방산, 조선 이거 다 좋은 거는 아실 겁니다. 다만 이제 타이밍이 없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
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비중을 그래도 나누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방산주들을 이전부터 뭐 비중 한 60-70% 이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, 만약에 이제 극적으로 뭐 러우 전쟁과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이 조금 누그러드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 방산주들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방산주 오를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조금 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고요. 그 매도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거든요. 특히나 이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방산 조선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라는 어떤 평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특히나 뭐 HD, 현대인프라코어,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날 거를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반도체,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아까 좀 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.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쪽도 못 담으신 분들은 여전히 좀 투자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한 섹터에 이제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을 나누는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조정 시에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늘 개장했을 때는 좀 살짝 눌리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1%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. 삼성전자를 그러면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볼게요. 물론 어제는 SK하이닉스를 점검을 해봤으니까 오늘 보면 반도체 전략 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브로드컴, AMD 이야기는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HBM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의외로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눌렸을 때도 삼성전자는 버텨줬고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강보합을 지키고 있다. 그럼 이 정도에서의 선은 좀 의미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사실 삼성이 지금 뭐 HBM 공급도 여전히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만약에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멈춰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 주가가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네,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브로드컴에 이제 HBM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삼성전자도 추후에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또 6, 7만 원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는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제 상승폭이라든지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실적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강한 편입니다. 그만큼 삼성은 조금 둔한 편이었는데 오늘부로 약간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장세로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AI발 호재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를 때 같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삼성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 쪽에도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물론 이제 빅테크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.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쪽이 상승할 때는 훨씬 더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조금 안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이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삼성이 중요한 것은 HBM을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하나의 어떤 그런 돌파구는 좀 찾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겠고요. 워낙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지금 TSMC한테 상당히 좀 밀리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단폭은 굉장히 좀 제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HBM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한 상세 부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열려 있다.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파운드리 쪽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으시기보다는 한 전 저항대 구간인 한 6만 5천에서 7만 원대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
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전고인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주가 추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상단에서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. 어느덧 상승폭도 키우면서 1.1%대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